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 그 어르신이 계시는데 경로당하고 다 폐쇄가 돼가지고 마을 어르신들도 왕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병상 문제도 있고 체감하고 있죠. 지금 뭐 주말에도 일단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일대는 경로를 차단해서 최대한 빨리 확진자를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병원도 응압병동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치료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사망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특정 지역만 또 차단 봉쇄한다고 하면 좀 너무한다 생각은 하고요. 좀 빨리 대처를 했어요. 대처가 늦었다고 보고 우선 자기가 감염이 됐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빨리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른 대처가 아니겠나. 회사에서 마스크 구비하려고 사러 다녔는데 마스크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고 손소독제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 보고 그런 게 신글감이 나는 것 같아요. 심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좀 규제 같은 것들이 많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요. 빨리 잘 정리가 돼서 경제생활이건 그런 것들도 평상시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지난 며칠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144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총 9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80% 이상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국 대유행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지역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 상향, 조기 안정화 방안 있나라는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깊이 있는 토론회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 실무단장을 맡고 계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대응 방향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양구 기자께 지금까지 상황 좀 요약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루새 144명이 증가해서 오늘 확진자가 977명이고요. 예. 근데 이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은 1000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고 그 지난 닷새 연속 세 자릿수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던 게 그만큼 많은 숫자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를 돌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에 뭐 100명 혹은 100명 이상씩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일은 며칠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네,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전부라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확진자로 추려내가지고 그분이 이제 조금씩 주춤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 상황은 조금씩 통제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뒤에서 이제 배증 경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세 자릿수가 이제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앞에 그 기존 확진자 플러스 얼마가 더 더해지는가라는 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증가는 많이 되고 있으나
일부 좀 꺾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꺾였는지 꺾이지 예. 않았는지를 좀 판단하기는 약간 섣부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숫자의 추이가 약간씩 떨어지는 기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내일이나 모레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예정되어 그 검사가 예정되어 있기 예. 때문에 또 내일 모레는 또 이 숫자들이 또 일시적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며칠 더 추이를 살펴봐야 이 대구 경북의 상황이 조금 잡혀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고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게 이제 또 다른 고리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그렇죠. 전제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포함해서 이제 일부 몇 분씩 계시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이 일단 핵심이다라고 볼 만큼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일요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도 이 대구나 경북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토론 바로 직전에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셔서 그 대구에서 회의도 주재하시고 또 한 달 안에 어쨌든 간에 대구의 상황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약속 메시지도 던지셨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자체가 다 이 대구 경북의 상황을 지금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뭐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11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대구의 그 청도죠. 그러니까 대남병원이 좀 약간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또 많은 시민들이 참 불안하고 마음 철렁하게 하는 이제 일들인데 그 기존의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사망자보다는 완쾌가 되어서 이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대구 경북에서 대량 감염 사태가 생긴 다음에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의 이 방역이 집중될 때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늦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첫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상황 자체가 장기간 그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도 있으시고 또 장기간의 입원 때문에 면역계도 굉장히 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까지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치료를 해서 호전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제 의료진이 맞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청도 대남병원 발 사망자들이 몇 명씩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남병원의 특수성이 아무래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외부 접촉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외부 접촉이 있었다는 걸로 해서 약간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떻든 간에 이제 예.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 안에서 병이 유행했다는 얘기는 뭐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유행 전파를 시켰든 예. 내부 사람이 뭐 밖으로 나갔든 둘 중에 하나의 상황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대남병원을 일요일에 갔다 왔었는데요. 근데 병원 폐쇄병동 자체가 이제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환자들이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과적 질환들을 장기간 앓았던 분들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증상 표현을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이 나거나 좀 뭐 아프거나 이런 표현을 잘 안 되다 보니까 초기 증상을 많이 놓쳤던 것 같고 이미 환자들 봤더니 거의 뭐 대개의 환자들이 이미 폐렴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 계속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계속 전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된 환자들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이제 대구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기에 조금 빨리 좀 치료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병원에 옮겨서 예. 좀 집중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11번째 사망자가 이제 명지병원에 계신 분으로 나왔는데 이왕준 당장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완치자가 많이 나온 게 명지병원이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괜찮은 상황, 힘드시지만 그렇다가 이제 오늘 이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분은 지금 몽골 분이시고요. 예. 한 2주 반 전에 몽골에서 이제 간이식을 받겠다고 오신 분인데 간 부전, 신부전이 아주 심한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울대병원에 머물다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제 새벽에 이렇게 보건소통해서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이미 저희 병원에 왔을 때도 뭐 간부전과 신부전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간이식을 받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 뒤로 한 2주 정도가 사실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터미널 스테이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바로 이 CRRT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연속 그 인공 신장 투석을 계속 하는 피를 돌려서 이제 이거 신장 투석을 하는 거를 시행하고 또 기관 삽관을 하고 이제 CPR도 2번이나 하고 했지만 이제 도저히 이제 회복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분은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매우 그 말기적인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가족분들은 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환자였습니다. 원래 수술이 그 예약되어 있었던 상태인가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원래 이제 가족들 얘기로는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그게 위해서. 제대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대로 지금 그런 환자들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어서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절박한 상태에서 아마 한국으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한 번의 전원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기저질환 자체가 워낙 심각했어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심각 단계로 이제 올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 또 그 강양구 기자님도 나오셨었고 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빨리 조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일단 단계상 대응들은 하고 있고 외국에서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조정할지 말지는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제 바로 심각 단계로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너무 나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늦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혁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발령해야 될 때 발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 상황이 지난 주말이 지나면서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특히 특정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타 지역에 방문하면서 타 지역에서 계속 환자들이 확인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구 지역은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단계, 다른 지역들은 지역 감염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파편이 튀면서 조금씩 그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총력적으로 대구 쪽을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감염의 환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또 중증 환자 치료를 잘하는 상황들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혹시 대구 지역과 같은 상황에 빠질 것에 대비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병실을 준비하든지 음악격리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특히 중앙하고 지자체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에 심각 단계를 사실 이렇게 주말에 잘 발표 안 하잖아요. 주말이라도 발표한 거는 선제적인 의미에서도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재욱 교수님 페이스북에 올리신 메시지도 봤는데 지자체 관계 문제를 약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중앙정부가 지자체 빨리 개입해야 될 필요성 같은 부분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사실 대구 갔을 때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일단은 환자의 선별진료소 기능들이 지난주에 대학병원들의 선별진료소들이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면서 대부분 마비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 대구 지역에 환자가 막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대규모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대구시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잘 간철이 안 됐었습니다. 목요일에. 근데 주말 지나면서 이미 이제 그 부분들이 좀 간철이 되면서 오늘부터 선별진료소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귀담아 듣지 않는 면들이 좀 보였어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강영구 기자님. 이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셨던 이재갑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나중에 전에 듣고서 저도 불가피한 선택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게 여전히 많고 또 이제 차근차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 초기에 어쨌든 간에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파 기전만 놓고 보면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9년에 신종플루와 비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국내외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종플루 때 이제 직접 취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본 거죠. 근데 신종플루 때 11월 3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심각 단계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옮겼었는데 그때 전국의 감염자가 17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총 76만 명이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1월 3일날 심각 단계로 전환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도 있었고 예. 또 백신도 개발이 되어서 11월 1일부터 이 신종플루가 전파되고 있는 초중고교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 대목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심각 단계로 올려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막아내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신종플루 때와 전파력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가정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그러면은 예. 앞으로 감염자들이 전국 단위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단기간 안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예.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이 카드들을 다 내놓아서 예. 이 시민들로 하여금 좀 방역의 일관된 메시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혼선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들었었습니다. 예, 약간 압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좀 센 카드를 좀 땡겨서 쓰게 되는 그런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이 방역 당국 혹은 정부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와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예. 이제 너무나 모든 카드를 다 내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약간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예. 상당히 이제 총력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이 나왔던 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넘어갈 때 그 기존 단계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통제나 억제 위주에서 이제 완화 위주로 좀 현실적으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억제도 상당히 좀 하고, 그래서 동선 추적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일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대처나 완화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것도 동시에 쓰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판단. 뭐, 이번 상황은 조금 그 특수한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방역 그 체계 안에서 쭉 그 트레이스를 하고 있던 추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환자들이 이렇게 다른 작은 그 지뢰밭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예. 터져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쭉 해왔던 그 방역 체계의 바깥쪽에서 예. 오히려 지금 그 초기에 1단계에서 봤던 그 방역 체계를 압도하는 새로운 그 화산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산이 그 앞에 있던 그 트레이스 구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이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사이클을 그리면서 지금 덮치는 예. 앞에 있던 거가 이렇게 저기가 지금 파도가 밀려온다 이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지금 쓰나미가 이제 역으로 지금 치고 들어온 상황이 돼서 사실 이제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많은 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두 개의 화산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이제 31번, 그러니까 그 앞에 단계가 잘 안 드러난 31번째 확은자, 신천지 환자. 제가 볼 때는 신천지라는 예.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의 예. 그 저거와 예. 그다음에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예, 대남병원의 문제. 병원에서의 예. 어떤 그게 그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신천지만을 만약에 그냥 또 있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망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이거 뭐 확산은 많겠지만 근데 예. 지금 이 사망자는 대부분 또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대단히 특수한 병원 그렇죠.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사망자가 많고 하나는 신천지라는 아주 전파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가 동시에 터진 거라요.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연관성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진앙지의 그 특성으로 보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거 상황이 이제 터져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원래 있었던 이제 그 처음 그 방역 구조에서 했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고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워낙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 있기는 쉽지 않은 이제 예. 흐름이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막지 않더라도 이 전파되는 속도와 이 피크를 줄이고 예. 그 1단계에서 이제 시간을 벌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갖는 과정인 건데 그 과정이 지금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면서 예. 많은 좀 혼선이 빚어진 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요 증가 곡선과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좀 확산 구조를 쉽게 막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건 사실 대구 경북이 워낙 거센 거기 때문에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막는 거는 맞지만 이게 절대로 대구 경북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미 전국적 확산과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산이 지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경북을 막으면 다른 지역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섣부른 기대가 오히려 문제를 또 좀 꼬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투트랙으로 지금 가면서 한편으로는 더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그 진앙지를 우리가 계속 그 포위 공략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이 지역 감염의 기본 흐름들에 대한 우리가 이 완화 전략을 계속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방역 체계하고 연결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확산의 고리가 나타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금 지적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기대 같은 경우엔 대구 청도 또 특히나 이제 경북 지역을 이제 지금처럼 총력을 다해서 잘 막으면 이게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이제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이제 4주 내야 막아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들이 잘 통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일단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지금 이미 완화 전략이 그러니까 피해 최소화 전략의 모든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이 병원 통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경증 환자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환자가 확인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완화 전략들 통해서 중증 환자들이 잘 치료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아야 되고 많은 숫자의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환자들이 이제 그런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파되는 걸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상황들인데 다만 대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뭐 확산시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 잘 막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다면 혹시나 대구와 같은 상황이 시작되는 다른 지역에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 대구 중에 적용하고 있는 많은 모델들을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뭐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에 선별지도서를 계속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진단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 모델이 될 수 있어 잘만 하면 모델이 되면 다른 지역에 대구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측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대구 지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구 모델이 이제 전국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양국 기자님 같은 경우 이런 사주라고 하는 어떤 수치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주 안에 방금 이재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구 모델이 성공의 길로 갈지 아니면 이제 더 꼬이게 될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그 대국민 메시지로서 이제 4주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도 사실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가름은 한 1, 2주 안에 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 집중할 수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역 당국의 역량이 대구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대구보다도 훨씬 더 큰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전 충남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사고가 뻥하고 이제 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규모로 지금 그 대구에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큰 고리 그 청도 대남병원과 그리고 신천지 고리에서 나온 파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아까 이재각 교수님께서 파편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제가 따라하자면 파편들이 지금 여기저기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작은 감염의 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이제 좀 의미심장한 이제 두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그게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청도 대남병원 고리에서 파생이 되어가지고 이 명성교회 부목사님과 신도가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목사님께서 사실 뭐 대형 그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를 그분이 주재하지는 않았고 이제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을 주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규모 모임들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신도들이 꽤 많은 그 대형 교회를 통한 전파의 고리가 어떻게 양상이 될지.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그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또 지금 2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거기는 또 이제 그 중앙 신천 과천 교회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고 또 분명히 대구 신천지 교회와 비슷한 형식의 여러 가지 소모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대구 신천지 고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방역 당국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고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감염자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대구 모델의 성공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방역이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한 심리 같은 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 상황이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했었는데 주말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막 이 새로운 감염의 고리들이 나타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대구와 청도발로 시작되는 것들 파급 효과가 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방역 당국이나 혹은 시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아, 꽤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예, 그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퍼져간 고리가 대구 지역 바깥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향후 1, 2주일 안에 아마도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은 네. 예, 그런. 근데 이제 그건 또 전제가 있는 게 그 외에 다른 고리는 또 없는지, 그죠? 없다라는 전제인데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 뭐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통령과 이제 정부가 대구 시민에 대한 이제 감기 증상에 연관해서 2주간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감당 가능한 이제 숫자인지는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황준 이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9,000명을 한 3일 만에 다 예. 스크리닝을 했으니까 그 일본에서 그 프린세스호 3,000명을 해야 되는데 몇 주 걸린 거에 비하면 정말 뭐 얼마나 그 좀 수고를 했는지 이제 뭐 상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대량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진단 키트라든가 지금 그 인프라가 있다는 거가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금 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총은 지금 그나마 지금 이 진단 키트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 어쨌든 그리고 이거를 좀 돌릴 수 있는 각 병원과 지금 이런 검사소의 어떤 역량이 지금 그나마 지금 그 먼저 선별할 수 있는 이제 이 무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태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 환자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도 거꾸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도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하고 좀 뭐 물론 신천지라든가 이런 상황은 없을지언정 우리보다 지역 감염이 먼저 2주를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곳곳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거는 일본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하루에 한 200여 명밖에 300명도 안 되는 지금 그 확진 그 역량이 전부 다 그 프린세스호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본의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지금 선별해내고 그걸 확진해낼 수 있는 거가 지금 오히려 스탑이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은 거꾸로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이게 지금 선별 진단 키트가 이제 막 보급이 되면서 이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엄청난 이제 속도로 이게 그 확진자가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싱가포르도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빨리 이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그 흐름 자체를 절대로 그 방역 체계만으로는 이제 그 감당하기 어려운 봉쇄 전략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일 이게 피크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 트레이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이 완화 전략을 좀 초반에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그 완화 전략을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 협력과 함께 좀 초반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2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확진자가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이 어떤 경로든 격리가 되게 해야 그분들의 환자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가정 중에 환자가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환자들을 경중을 잘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아주 가벼운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병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무슨 공무원 시설이나 이런 데 의료진을 파견해서 그냥 돌보면서 있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격리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그래야지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의 전략은 양 트랙입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격리하는데 격리된 환자의 중증도를 잘 가려서 그 중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잘 선행돼야 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저는 관건이 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고 봅니다. 뭐 인구도 많지만 이미 서울 수도권 지역들의 이 부분적인 지역 감염의 이제 시발들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신천지 관련된 부분이나 뭐 대구 관련된 부분들이 추적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추적되고 있지만 그거에서 또 아닌 상황에서 이제 원인이 모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은평구에 있는 큰 종합병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셧다운돼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모 이제 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오늘도 코호트가 격리가 들어가고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상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이런 청도 대남병원 같은 그런 부분 같이 병원이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온상이 되면 이제 메르스 때의 악몽을 우리가 또 되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모인 어떤 고리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감염이 되는 대목은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증상이 있거나 뭔가에 되는 부분들을 빨리 좀 걸러내서 이분들이 지금 자가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경기도 같으면 지금 7개 의료원을 지금 전부 이번 주말까지 비워서 일단 1차적으로 집에서 자가격리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지금 어떤 입소를 하는 격리 전략을 또 한 번 병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지금 되는 과정들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도권 이미 이제 한 40명 정도가 각 지역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 박원순 시장도 강조했지만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서울의 명성교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경북 안동과 부산의 이제 온천교회 관련해서 또 약간의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신천지 교회와의 공방이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구 기자님 좀 의견 좀 주시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상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감염의 고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뜻밖이기도 한데 최근에 WHO 실사팀이 중국에 가 계셨는데 열린 토론에서 출연하셨던 이종구 교수님께서 그 실사팀 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중국에 가셨는데 이종구 교수님 전언을 들으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크게 이제 중요한 전파고리를 세 곳으로 규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가정 내 전파였고 하나는 회사 내 전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병원 내 전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전파의 고리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바깥의 나라들에서는 교회 전파라고 하는 새로운 고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교회들 혹은 또 종교 집단에서 이 전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스나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하면은 사스나 메르스 때는 좀 중증의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다량으로 배출이 되어서 전파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나 혹은 소규모 종교 집회 같은데 참석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신종플루와 비슷하게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은 상기도에 바이러스가 많이 모여 있고 그것들이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된다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 그냥 감기 기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교회 예배 같은 데를 참석을 하시고 또 교회에는 상대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 폐쇄되고 밀집된 교회 특유의 환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 네. 인구들이 또 교회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가지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굉장히 전파되기 용이한 조건으로 마련이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사례 외에도 크고 작은 다른 고리들이 또 우리나라 지역사회 곳곳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가 이제 명단을 제공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수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 명단 확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발생자의 거의 60%인가요? 60%가 지금 거기 다 신천지와 연관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명단 확보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경기도가 오늘 이제 그 뭐 압수수색 비슷하게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압수수색 좀 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발병한 환자 중에서 신천지가 제공하지 않은 사람의 이미 확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신천지 신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미 전달받은 9천여 명의 그 명단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단들을 확보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그것들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신도수가 전국에 한 20만 명이 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단을 찾아서도 한쪽에서는 그 명단을 찾아서 계속 찾아야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신천지여서 자기를 숨기고 싶더라도 본인이 증상이 생기고 아프게 되면 불안하니까 분명히 진단을 받으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양성화돼서 빨리 진단받을 수 있는 트랙으로 나올 수 있는 양쪽 트랙을 다 이용을 해야지 그 전체적인 환자 숫자들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적도 열심히 하고 환자들이 진단받을 수 있는 트랙으로 올 수 있도록 양성화시키는 방법들, 잘 진단받아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들도 동원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되게 애매한 단계여서 이게 지역 감염의 시작 단계가 이제 지난주 말까지였었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억제와 완화 전력이 또 병행돼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제 관련 학회들의 모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완화 쪽으로 뭔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해요. 전문가로서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 최소 전력이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언급되는 대로 대구 내에서의 병실 부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공공병원들 다 빨리 비워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군병원들 이미 다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 이미 동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래서 어쨌든 환자들이 빨리 입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지금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묶여 있는 분 아직 입원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안 되면 여러 시설들이 그냥 다 정부 차원에서 빨리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완화 전력으로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다른 지역들이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대구가 너무 급속하게 그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초기에 의료진 부족하고 병실 부족한 상황 이미 맞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 발생했는데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게 이미 빨리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미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미 공공병원들 다 빼가지고 병실 수를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서울이랑 경기도는 메르스 때부터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다른 지역들 뭐 전남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좁은 공간 안에 병원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일 수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데도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전문가들도 모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감염병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빨리 모여서 내부의 전략들을 빨리 만들어서 일단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1, 2주 있다가 대구 같은 상황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출저히 해야 된다. 완화에 대한 피해 최소화의 전략들을 모든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이제 견해를 여쭐 게 좀 남은 게 일단 이제 해외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계절성 독감이나 감기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날이 따뜻해진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의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왕준 이사님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뭐 날이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좋아질 거라는 낙관은 굉장히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종플루가 이제 5월 달에 시작해서 제일 이제 유행을 이제 지역 감염이 본격화된 건 8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10월, 11월 달에 피크를 이뤄서 이제 오히려 겨울철에 이제 잠잠해졌던 상황이었고 메르스도 사실상 이제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8월에 가장 이제 피크를 이뤘던 상황이고 그래서 또 심지어 지금 우리가 태국이나 지금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주 아열대 지방에서조차도 뭐 이게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신종감염병 자체가 그런 시즈널한 거를 초기에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좀 굉장히 약간 좀 근거 없는 그 낙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나마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치사율이나 중증도가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높지 않고 이제 일부 환자한테 지금 높은데 그런 거로 보면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일정한 기간을 지나더라도 또 이제 잠복해 있다가 또 다음에 또 나타나고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지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금 업앤다운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좀 크게 팬데믹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미 지역에서는 계속 그게 살아남아 있듯이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상당히 좀 큰 문제로 느껴지는데 근데 감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왠지 좀 안심도 되고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나 이런 계통은 타미플루 같은 게 있지만 말씀처럼 강양구 기자님 말씀처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감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또 치료제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강양구 기자님?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금 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풍토병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한때 유행하다가 좀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유행하다가 그러면은 마치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계절 독감의 중요한 바이러스 전파원이 되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계절마다 이제 찾아오는 계절 독감으로 이제 그냥 사실은 토착화가 되어버린 것인데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이나 혹은 치료약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종플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것과 유사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단기간에는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 진단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번 첫 고비에는 상당히 많은 희생이 낳게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재욱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인플루엔자에서 경험한 게 언제냐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그랬거든요.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때가 뭐 0.3% 얘기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률이. 근데 그때가 이제 백신도 없었고 그다음에 치료제 없었을 때 맞은 거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만 뭐 4천만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나아진 거는 방역 체계라는 게 있고 의료 시설이 좀 나아진 거 말고는 이제 지금 유행하는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치료제 없고 백신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대규모 유행하는 부분도 어떻든 막아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장기화되는 측면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사실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지금 소강 상태로 넘어가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분명히 뭐 얼마나 규모가 크게 끝날지 작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간인가 분명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 토착화되는 지역이 생길 건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몽골 환자분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명지병원에서 사망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의료 체계가 약한 국가들 또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에서 아예 그냥 국내에 들어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연해 버리면 그쪽 지역이 전 세계적인 토착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환자들로 인해서 그 파편 때문에 다른 지역에 또 한 번 유행하고 또 꺼지고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도 1918년에 환자가 많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 시즌에 18년, 19년 시즌에 환자가 많아지면서 대규모 유행을 한번 더 하면서 그때 사망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 수 있죠. 일단 이번에 한번 소강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백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서 다음에 혹시라도 재유행이 되거나 토착화 됐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도 필요합니다. 예, 참 이렇게 이제 엄중한 또 분수령이 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잘 대처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잘 협조해야 될 텐데요. 후반부 토론에서는 이런 지역 병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 공백 문제 같은 것들, 즉 지금 현재 사태 조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토론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코로나19 위기 대응 격상, 조기 안정화 방안 있나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의견 주신 김달봉 청취자분. 검사율이 높으니 확진자 역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계 관계자분들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경남 파이팅 해주셨고요. 유튜브로 의견 주신 도트리 청취자분. 대구 경북 시민들 힘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모두가 대구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콩아이디 0910님. 마스크 쓰라고 강조하면 그만큼 구입도 원활해야 되는데 요즘 지인들 만나면 하는 인사가 마스크 좀 가지고 있니입니다.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장별이 청취자분. 제 기억으론 체감상 신종플루 때보다 코로나19의 전파가 훨씬 빠른 것 같네요. 최근 저희 집 근처에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콩 아이디 오윤재님. 국토가 좁고 현재 감염 확진자 발생은 전국적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기관의 방역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국민 모두 감염과 전파 가능성을 각별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콩 아이디 3688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미약하지만 긴급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시설 이용 시 맨손으로 1차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장갑을 착용해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방송 KBS 열린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자, 후반부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적 교수님, 그리고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님,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비상대응 실무단장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결국은 이제 병원 시설,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일 텐데요. 또 현장에서 또 많이 또 보셨을 테니까 이왕준 단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병상 확보 문제, 그 음압병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라는 그 타이틀로 돼 있는 이제 그 음압격리병상은 한 200여 병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 이제 감염 관리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300병상 이상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들은 최소 이제 음압병실을 하나 이상씩 다 주게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합치면은 한 1000병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1000병상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치료 병상의 개념으로 예. 되는 거하고 이게 일종의 격리나 어찌 보면 이제 이 수용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이게 음악 격리 자체가 그냥 격리를 병원에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경증 환자도 일단 지금 다 무조건 예.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차오르게 되죠. 그래서 벌써 이제 대구 경북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지금 이 환자들이 일부 지금 수도권으로도 지금 오고 전국으로 지금 환자들을 지금 이송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지금 모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언제 일단 유사시에 지금 뭐 경기 지역에서 환자가 지금 발생했을 예. 때는 그 경기 지역에서 있는 그 여유 병상으로 바로 그 환자들을 수용해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밀려오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계속 부족 현상들이 예. 되게 되면 전체 이제 진료 시스템이 마비되게 되는 거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 부분들을 그래도 지역 단위로 자기 거점 병원 또는 치료병원과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좀 두 번째 단계 세컨더리 케어의 어떤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아래 단계에서 이제 환자들을 걸러줄 수 있는 이런 주로 이제 외래 중심이나 이 검진을 통해서 예. 그 선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들 이런 식의 이제 역할 분담이 지금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예. 아직은 이제 이런 코로나 환자에 대한 일종의 의료 전달 체계 그 예. 안에서의 역할 분담을 지금 하는 거가 지금 완전히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입원 치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가면 저는 이번 주 안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을 지금 잡고 있고 예. 정부에서도 지금 암심병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에 대한 나름의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즌 자체가 전부 다 웬만한 지금 호흡기 환자들은 다 열이 나고 예. 이 감기 증상과 이 코로나 증상이 전혀 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로 오는 환자의 40%가 다 호흡기 질환과 열을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예. 근데 그 환자를 전부 다 코로나 환자라고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부분적으로 같이 병발되게 되면 이 환자가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저거 한 거지 정형외과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면은 이 환자가 지금 코로나가 같이 병발된 건지 다른 이유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단지 옛날식으로 환자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이게 잼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애로사항이 지금 이렇게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마를 이른바 타줘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의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이재국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중증 환자를 받아야 되는 병원들은 아예 상급 종합병원 같은 데를 아예 지정을 해서 예. 거기 아예 중환자실은 그냥 아예 전체를 그냥 뭐 이런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네. 확진된 중증 환자만 다 보내면 상급 종합병원들은 그런 의료 시설도 괜찮고 의료진들도 여러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중증 환자는 해결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일단은 뭐 정말 너무 많아서 숫자가 안 된다면 진짜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집에 자가격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일반 시설이라도 그냥 정말 정 안 되면 뭐 이제 공무원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학교가 개강이 늦어졌으면 학교 한 반에 한 명씩 늦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약물이나 이런 치료하고 증상이 나빠지는 사람만 빨리 중증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식의 전략도 너무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취해야 되는 전략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일단 지금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가고 있습니다. 신종 플루 때만 해도 치료제 갖고 이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만 좀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 다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중증 환자도 많이 생기고 지역사회 내에 환자 수도 늘어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창의적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급병원은 이제 중증 환자를 처리하는 것 중심에,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 중심에, 그다음에 선별 진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만 주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자가부터 해서 중간에서 이제 이런 적정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당수의 병원들을 확보하는 것. 그런데 이제 좀 많은 애로사항은 상급 종합병원들이나 이런 큰 병원들은 이미 지금 본인들의 원래 코로나 중증 환자가 아니고 일반 중증 환자들이 지금 다 차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 환자만이 중환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다 무슨 심혈관 질환부터 지금 많은 환자들이 더 일반 질환으로 지금 중환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을 버리고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뭐 병상을 비운다든가 하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걸 코로나에 맞추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보다도 더 지금 중환 환자들이 다른 이유로 지금 더 큰 재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진료 체계를 너무 흔들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진료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 진료 체계를 같이 병행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할 때 진단과 치료를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진단의 핵심은 방금 언급된 거고요. 아니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도 지금 그 기존에 지금 이제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정도 해가거나 또는 지금 안심외래 정도 해가지고는 그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병원 자체가 거기에 오버로드가 되게 되면 이 병원이 원래 해야 되는 상당히 선별 치료의 능력을 선별 진단의 역량으로 소진하게 돼버리면 치료 역량은 지금 바로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아주 대량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온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이제 그런 아주 대규모 좀 스크리닝 센터를 뭐 보건소 중심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지역마다 만들어서 지금처럼 지금 이 병원에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에 뭐 30명, 50명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데 이런 데서 300명, 500명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과감히 동원해서 아주 매시브한 스크리닝 센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이제 분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치료에서도 경증과 중증을 초장부터 완전히 이게 나눠서 경증을 치료하는 병원과 내지는 시설과 그다음에 중증을 치료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중국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한이 이제 한 7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발생 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환자들이 한 5%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7만 명 만약에 7만 명 정도 발생을 했다면 5%만 돼도 뭐 3천 명이 넘는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한가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3,500명의 환자들이 중환자 입원조차도 못합니다. 그냥 입원도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왕준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 중증 환자를 제대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전국에는 상급 종합병원들 또는 대학병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반 진료 업무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근데 대개 종합병원들이나 상급 종합병원들의 중환자실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을 가드려 두고 코로나 환자만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하나 정도씩만 더 확대를 해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전환들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많아졌을 때 그 환자 수용 못하게 되면 대부분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망 최소화 전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 200병상 정도는 이미 오버돼서 이미 숫자를 넘기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상급 종합병원들이 힘들지만 다 민간 병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병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진 감염 문제도 지금 사실은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고생하는 의료진에게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게 결국은 병원 내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대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될 게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증 환자들의 확진이 많은 병원들에게 로드를 주거든요. 중증 환자가 아니라 경증 환자들의 찾아오고 그다음에 그 경증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 경증 환자들 중에서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각 병원들에 굉장히 많은 노드를 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경증 환자들이 확진이 되었을 때 그 환자들도 케어하는데 또 많은 또 의료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 계신 두 분을 포함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좀 방역 당국이랑 잘 협력을 해서 혹은 압박을 해서 방역 당국이 빨리 좀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들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이런 정도 수준의 경증 환자들은 좀 약간 파격적인 뭐 자가격리든 아니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든 예. 1인 1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든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한 1주,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케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인력만 거기서 남아서 예. 그들은 이렇게 기존의 이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는 병원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좀 빨리 시스테믹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 경증 환자들이 여기저기 병원들 다니면서 바이러스 전파하고 그 바이러스 전파하는 사정들 때문에 뭐 국민안심병원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응급실이나 병원들이 폐쇄되어 가지고 셧다운되는 뭐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국민안심병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이제 이왕준 당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기존의 선별진료소를 가졌던 병원들의 어떤 기능과 역량을 좀 키우고 예. 그다음에 국민 이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처치까지 하는 그런 병원뿐만이 아니고 검체 처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호흡기 질환을 전담하는 어떤 그 외래 구조를 기존의 일반 환자들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일단 예. 병원이 상대적으로 이런 일반 환자와 이 호흡기 재단으로서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들에 예. 의해서 그 병원 자체가 지금 오염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라는 예. 차원에다 나온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모든 병원들이 가능한 영역에서 전부 다 그 안심병원의 어떤 이 기본 원리를 장착해야 되는 모든 하나의 병원이. 네.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당연히 큰 병원일수록 그 기능을 이제 장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경증과 중증을 이제 논할 때 좀 일반인들이 약간 혼돈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경증과 중증이라는 게 같은 시점에도 출발하다가 누구는 이제 확 중증으로 가고 누구는 경증으로 가는 예. 이런 그 패턴도 일부 보이지만 사실 제일 그 중증이라는 대목의 그 핵심의 저거는 원래 기저질환을 앓거나 맞아요. 굉장히 취약한 네.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동시감염이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단계에서 수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병발되면 완전히 물 밑으로 가라앉는 이런 상황으로 되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중증 환자로 간다는 거걸라. 이렇게 예. 다시 말해서 중증 환자의 기본적인 거는 이미 중증으로 환자 상태가 갈 수밖에 없는. 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그 기저질환이라든가 고위험군의 환자 자체는 이미 중증 환자의 예비군으로 저희가 보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젊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초기에는 일단 관찰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폐렴이 좀 심해지거나 좀 증상이 나빠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언제든지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투트랙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미 이제 그러니까 증상이 중증으로 나타나는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중증으로 감시해야 되는 분들이 함께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저는 이제 그렇게 경증과 중증을 좀 빨리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시민들의 공포를 좀 다스리는 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증과 중증을 나눈 다음에 경증은 진짜 자가 증상 체크 정도로만 해도 사실은 관리가 되는 분들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시스테믹화되고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새로운 바이러스고 모르는 게 많지만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부분은 사실은 경증 환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면은 이 사회가 좀 이렇게 공포 분위기에 좀 짓눌린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대응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급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왕준 이사장님이나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중증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제대로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 지역 같은 게 이미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간의 그런 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환자를 많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국립의료원 중심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거기서 결정한 환자 이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마저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가끔 뭐 대구 지역 환자를 뭐 서울로 요새는 다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뭐 딴 지역에 보내려고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 왜 우리한테 환자 보내냐 이런 식으로 막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뒤에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트리아제해서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지자체도 따르고 모든 병원들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좀 강력한 권한을 진 그런 중앙중의 조직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아까도 이제 계속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해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투명하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견해와 그게 아니라 아직도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지금 좀 나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영규 기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정보가 너무 투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방역 당국이 가능한 한 그 역학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방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 언론들의 취재 경쟁까지 붙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그 방역 당국이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넘어서는 역효과가 생길 정도로 예. 지금 너무나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누군가가 혹은 어딘가에서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은 그건 저는 약간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네. 지금 타임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한국이 명확하게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로 봐서 이게 정보의 투명성은 좋지만 이게 과도하게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활용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브리핑도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걸 굳이 2번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사실은 동선을 공개하고 그리고 감염병원 같은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제가 메르스 사태 때 약간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약간의 원칙 같은 것들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좀 과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 공개와 굳이 불필요한 정보 공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우선순위라든가 원칙 없이 그냥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오히려 그 방역당국 행정의 부하만 더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이제 어떤 제언을 전문가로서 해주실 수 있는지를 1분 정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양준 이사장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 시스템을 이제 정비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일 내에 상당히 많이 좀 저는 안정된 그 시스템으로 좀 정비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진단 검사를 하는 것도 아마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것도 좀 체계화 될 거고, 이제 그런데 아직도 제일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랄까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20일 첫 확진자 나오고 그 첫 주는 좀 다 몰랐지만 이제 두 번째 주 26일 구정 연휴가 지나면서 그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공포감이 아주 확 올라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해도 좀 많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차분해졌는데 이제 이번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특히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 사망자가 좀 나오면서 이제 이 공포감이 다시 해서 지금 이번 주가 그 공포감의 어떤 새로운 피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발생하는 지금 사망이나 이런 사례들이 좀 보편적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숨어져 있었던 아주 취약한 청도 대남병원에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너무 과도한 두려움이나 좀 과도한 어떤 반응보다는 좀 더 이거를 전략적으로 차분하게 보고 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재갑 교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요. 한 30초 정도. 일단은 좀 국민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건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일단 차분하셔야 되고 일단은 되도록 외출 자제하시고 일단 정부에서 준비된 정책들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특히 유증상자들 같은 경우에 빨리 준비되는 대로 선별진료에서 나와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이 침범됐거나 또는 치약시설이 침범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다음에 또 말씀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강양구 기자님, 이양준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재갑 교수님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